안녕하세요. 갈린입니다. 오늘 잘 보내셨어요? 밤이 깊어서 좀 잠이 오려고 하긴 하지만 내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도 해보자. 예, 오늘 은둔자예요. 현자라고도 하고요. 지연, 기다림, 영구, 신중, 내면화, 탐구, 회피, 침묵, 영적 탐구, 지혜, 전문가, 똥꼬집, 이상주의, 이타주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성격적으로 이게 되게 강해요. 지금 읽으면서 어머 되게 제 성격하고 닮은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원래부터 제가 이러진 않았어요. 원래는 조금 산만하기도 하고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기다리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저희 언니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막 절차가 많고 근데 기다려야 되고 근데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시간을 되게 아까워했던 거 같아요. 제가 저는 혼자 사색하고 혼자 뭔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개인 시간을 뺏기는 걸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땐 몰랐어요. 근데 그냥 마냥 기다리고 거기에서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진짜 은둔자는 그런 때에도요, 자기만의 생각 속에서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리지널 은둔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격이 은둔자라서 약간 이런 성격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진짜 은둔자의 성향이 정말 강하신 분들은요, 그렇게 저처럼 누구의 어디에 축하하러 가서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일단 안 갈 수 있고요. 안 가는 게 첫 번째고, 욕을 먹던 말던 어쩔 수 없이 간다 했을 때도요, 자기만의 어떤 그 시간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구애받지 않고. 근데 저는 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혼자 생각하고 탐구하고 사색하는 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저의 은둔자적인 성향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죠. 경험에 의해서 판단은 안 해요. 은둔자는요, 무조건 그냥 자기 경험이 중요해서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상당히 융통성 없고 고리타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둔자 카드를 좀 보면은 유니버셜 카드예요. 등불을 들고 있죠. 육각형 등불을 들고 발밑이 비추고 있어요. 여기만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은 한겨울의 한밤중이에요. 얼마나 춥겠어요. 거기 설산 위에 고독하게 서 있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네, 그냥 은둔자니까요. 네, 그 속을 자기밖에 모르겠죠. 이거는 비전 오브 라이프의 은둔자인데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은둔자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의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아요. 다 뒤틀려 있어요. 머리, 가슴, 배가 각자 따로 놀고 있는 이 그림 어쩔건가. 여기 물음표도 있거든요. 이 물음표에 집중하느니라 자기 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당히 기이한 사람이죠. 근데 실제로 은둔자 성향을 가진 분들이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욕심도 많고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한 것 같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획 돌아갖고 이타주의적으로 돌아서갖고 엉뚱한 사람한테 막 공들이고 그러고서는 만약에 공들였는데 보람이 없다거나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 은둔자는요, 그걸로 된 거예요. 회피한다 그랬죠? 돌아서요. 좀 이상해. 하지만
은둔자들은 후회하지 않아요. 예. 다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면 되니까. 약간 좀 그런, 저는 은둔자가 변태 성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변태는 변형된 형태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런 어떤 성적 변태 이런 게 아니라 변형된 형태라서 별난 면이 있어요. 예, 그런 면들을 조금 잘 관찰해 보시면 좋고요. 자, 여기에 이제 스팀펑크의 은둔자 카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철더미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은둔자들은 그 세월의 어떤 그 세월을 지나면서 쌓아온 것들, 남들이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에서 또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무엇 하나도 특히 오래된 것들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것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철덤에서 아무도 다 버려놓은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예, 자신만의 어떤 지혜 빛을 받는 통신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이 하우스 와이브스에 있는 그 은둔자는요. 은둔자의 이제 깔끔함과 깐깐함. 은둔자가 마르세유에서 제가 배웠을 때 처녀 자리에 대입을 하기도 했거든요. 처녀 자리들은 되게 깐깐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까칠하거든요. 정확한 걸 좋아한다거나 뭔가 이해가 안 되면 막 따지길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하나 이렇게 그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 뭐 공들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다 할아버지, 호래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은둔자는 조금 약간은 노숙자 분위기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되게 깔끔 떨고요. 특히 후각이 좀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런 은둔자의 그 내면에 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깔끔함과 깐깐함을 좀 표현을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수제라고 하죠. 수제비누라든가 이렇게 좀 공예하는 거 이런 쪽으로도 좀 소질들이 있고요. 좋아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은둔자의 모습을 잘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오쇼젠에서 은둔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역시 홀로있음 카드예요. 누가 은둔자 아니랄까봐 홀로있음 보이죠? 빛이 반사돼서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홀로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사랑, 기도, 삶, 죽음, 심리적 경험, 그리고 더없이 행복한 순간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이 홀로일 때 온다. 예. 제가 볼 때는 저의 경우는 좀 외로움을 타서는 아닌데 불안하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불안감에 예전에는 좀 막 그 안절부절 못한다는 좀 혼자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서 찡찡거리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 타로를 하고 나서부터 제가 은둔자 성향이 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홀로 조용히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제대로 알았어요. 예, 그때부터 진정한 평화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은둔자의 느낌이 그런 거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서 혼자 놀기의 달인? 네, 그렇다고 외로움을 안 느끼는 건 아닌데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그 자체를 또 즐긴다고 그러죠. 어찌 보면 은둔자의 그런 회피 성향이 적절히 그 역할을 해주지 않는가. 난 괜찮아 뭐 이렇게 라든가 뭐 진짜 난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뭐 예술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탐구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이제 그런 대처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괜찮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리를 탐구하고 찾아가는 그 시간을 이해하게 되면은 누구나 혼자서 놀 수 있겠으나 이 은둔자 성향이 별로 없는 분들은요, 그걸 왜 해? 이해 못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해 못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혼자 놀는 거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좀 은둔자 성향이 있겠구나 라고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오늘은 조금 횡설수설하네요. 언제나 안 그랬나 싶기도 하고 혼자 이렇게 그래서 은둔자라고 해서 고독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고독을 승화시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혼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성숙되는 것. 저희 이제 지인 중에 어려서부터 너무 일찍 고독을 알아버린 분이 있어요. 저랑 동갑인데, 그래서 그분은 그 고독을 자기의 오히려 휴식처, 안식처로 쓰거든요. 그게 남들이 볼 때 되게 뭔가 안쓰럽고 연민이 느껴지고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연민을 느끼는 사람이 고독하게 돼요. 예, 이게 진짜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익숙해진 사람은 그게 진짜 인이백인다 그러죠? 인이백이어서요. 그 자체도 즐길 수 있는 달인이 돼요. 근데 그것을 안쓰럽게 보는 거는 그렇게 못하는 나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거든. 그러니까 그게 불쌍해 보이는 건데요. 아니요. 당사자는 절대 불쌍하지 않아요. 그걸 불쌍하게 생각하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불쌍하게 생각하는 나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예,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은둔자하고 친하고 편하게 지내려면요, 이런 은둔자의 그 특유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생활방식이라든가 고착되어져 버린 그 사람의 그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너무 섣불리 다가갔다간 상처받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저도 은둔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도 저희 여동생하고 얘기하다가 들어오느라고 시간이 늦어서 이렇게 됐는데, 저 어머니가 맨날 전화를 제가 안 하고 어머니가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여동생한테 그랬대요. 아유, 은선이 내가 전화해도 말도 안 하고 막 그런다고 좀 섭섭해서 말씀하셨나 봐요. 근데 저도 그걸 고치고 싶은데 정말 저도 그건 고민이 되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기보다는 하여튼간 너무 저 혼자 지내는 것들이라든가 그게 너무 익숙해지고 이게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소녀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소통하고 알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이 딸이란 것이 그냥 조절 되지도 않고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막 조절되면서 그래서 엄마가 좀 속상해 하셨다고, 섭섭해 하셨다고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예, 그게 이상한 그 똥꼬집 있어요. 진짜 이상한 똥꼬집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혼자 지낸다고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전 확실히 저도 은둔자의 그런 성향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은 지금 말하면서 폈는데요. 삶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음악은 내 마음의 안정제. 오늘 그렇잖아도 저 오전에요, 이 유튜브 찍기 전에 어제 제가 좀 되게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뭐 진정이 안 되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음악부터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좀 제 자신을 달래고 나서 찍었었거든요. 예, 근데 딱 지금 또 이게 나왔네요. 음악은 놀라운 치료제입니다. 우리의 달아온 감정을 식혀주기도 하고 차가워진 감정을 따뜻하게 덮여주기도 합니다. 때로 음악은 항우울제처럼 마음의 안정제가 되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독일의 작곡가 파일벨의 캐논인가 보죠? 90분 동안 반복해 들었더니 마음이 편안해져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음악을 듣는다고도 하고요. 어느 책에서는 바흐의 인벤션을 들으면 마음이 정돈되는 이유가 왼손과 오른손의 연주 비율이 5대5라서 균형이군요. 균형. 이 피아노 곡을 듣고 있으면 자네와 은혜가 균형을 찾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저 또한 책을 읽을 때 듣는 음악, 글을 쓸 때 듣는 음악 등 상황에 맞춰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느껴보세요. 긍정적인 감정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 상황에서 내게 딱 맞는 음악 치료제인 겁니다. 감정의 온도가 비슷한 음악들을 모아 플레이리스트를 여러 만들어 보세요. 한 번에 30분에서 90분 정도 계속 들을 수 있게요. 이렇게 음악으로 나만의 치료약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유튜브 찍을 때 계속 음악을 뭐를 틀을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고른 게 디즈니인데요. 다른 것도 해봤어요. 뭐 카페 음악이라고 그래. 때는 카페 음악도 해보고, 또 뭐죠? 카페 음악도 해보고, 또 피아노 연주곡 여러 가지 뭐 이루마라든가 뭐 이렇게 좀 뭐 빗소리, 자연소리 막 다 해봤는데 제 취향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디즈니 내지는 일본 토토로 나오는 애니메이션 모음곡 좀 그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예, 저는 약간은 이런 좀 동화적인 느낌의 음악이 저한테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그건 이제 그 부분은 아직은 저랑 소통을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언제나 저 홀로 하는 편이니까 그래도 한 5-6분씩은 들어주시는 것 같던데 지금으로서는 예, 조용히 듣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혼자 고민이라기보다는 상상해요. 혹시 진짜 끝까지 보시는 분이 계실까? 이렇게 지루할 텐데, 예, 재미없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예, 한번 진짜로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늦게라도 발견하게 되면 저도 답글을 꼭 쓸게요. 그리고, 전화번호나 주소도 주세요. 책 보내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예. 이러다가 이건 저만의 몹쓸 상상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예, 300건 한정입니다. 예.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은둔자를 한번 칠해볼게요. 어느 날은 할 때 자연스럽게 맥락이 막 이어져서 좀 이렇게 제가 하면서도 괜찮은데 막 이럴 때도 있는데요. 어느 때는 제가 느껴도 막 늘어지는 것 같아서 속으로 혼자 걱정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약간 그런 기분이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혼자 고민했어요. 너무 어거지로 하지 말고 여유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부족하더라도 내쳐서 이렇게 특히나 요즘처럼 좀 덜 바쁠 때 내쳐서 해야지. 안 그러면은 또 안 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핑계로. 그래서 무조건 하기로 했어요. 무조건. 부족하더라도 무조건. 예, 그래야지 나중에 차라리 이거 너무 좀 마음에 안 든다 했을 때 다시 찍어서 올리게 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일정의 그 목표 제가 정해놨던 목표에 먼저 충실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런 다짐이 있으니까. 자, 지금 제가 칠하는 거는요, 은둔자의 지팡이를 칠하고 있죠. 이 지팡이는 마법봉이에요. 마법봉. 이 은둔자의 그 경험으로서 축적한 그 은둔자만의 그 노하우가 담겨있는 마법봉입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쉽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월을 거쳐서 형성된 은둔자만의 그 비법 들어있는 그래서 지금 마르세유 카드가 집에 없어서 제가 올려드릴 수가 없는데, 그 마르세유 카드를 한번 있으신 분들이나 인터넷에 나오니까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요, 이거는 마법의 지팡이로 되어 있지만 은둔자 그 도포 안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쪽에 그 황금색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은둔자의 비서거든요. 비서, 비밀, 비법서, 비법이 적혀 있는. 그래서 은둔자는 그 자기만의 어떤 스킬을 이제 노하우로서 축적해서 어떤 학습이라든가 어떤 그 기술, 단순한 기술로서 표현할 수 없는 은둔자만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은둔자 카드도 교수 카드로 읽을 수도 있는데요. 교수, 의사 이제 카드를 읽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이라고 하죠. 마스터. 그래서 혈관외과라든가 정신, 철학, 그리고 어떤 전문성으로 그 하나에 대해서 이제 좀 특기를 갖고 있는 교수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 교수보단 기술이라든가 특수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수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수염은 지혜를 뜻하기도 해요. 온통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은둔자들은요, 되게 검소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검소하다 해서 진짜 검소한 건 아닐 수 있다는 게 함정이라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몇 천만 원 이렇게 가치가 있는, 아니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의 어떤 그 생산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자신만의 어떤 고집과 아집으로 노하우를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은둔자는 사실 노하우라는 어떤 그 키워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성격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 일을 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예전에 처음에 배울 땐 몰랐어요. 저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얼결에 이 타로 카드를 배운 거라서 저는 오히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고 이걸 해도 되나 이러면서 시작을 한 사람이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너무 그거를 막 심각하게 생각했었더라고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힘들긴 했어요. 도포를 칠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옷차림이 되게 낡고 뭔가 색깔도 시커머리 쭉쭉하죠. 말투가 좀 그런가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뭔가 어둡고 뭔가 깔끔하지 않을 것 같은 왠지 그런 느낌이 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안 그렇다고 되게 깔끔하다고. 네, 되게 깔끔 떨어요. 깐깐하고 아무거나 안 먹어요. 예, 취향이 되게 까다롭고요. 근데 겉으로 뭔가 내세우거나 내보이거나 그런 걸 안 좋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은둔자 자체가요, 스스로 내세우는 거 별로 도움 안 돼요. 예,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드러내지 않고 은은하게 여기 별을 등 안에 넣었잖아. 이것처럼 굳이 나 이거 알아요 라고 너무 대놓고 드러내기보다는 은은하게 자신의 그 세상에 빛이 되어주듯이 은은하게 그냥 언저리에서 타인을 위해서 묵묵히 일을 할 때 은둔자는 가치를 발휘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은둔자의 성향이 강하다거나 특히 운명수 같은 거 있잖아요. 여정수, 운명수 이런 것이 은둔자의 성향이라든가 은둔자의 에너지가 있다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좀 뒤에서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거나 꼭 도울 필요까지는 없지만요. 적어도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예, 타인을 위한 어떤 일에 의미를 두고 가는 게 더 지름길이라고 그러죠. 얘기하다 보니까 은둔자가요, 속도감 없어요. 거북이에요, 거북이. 예. 그래서 은둔자한테 속도를 요구하면은 그건 정말 고문이에요, 고문. 예,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은둔자적인 성향이 또 강하기 때문에 뭐 하나 할 때 되게 끙끙거리고 고민을 하고 나서 겨우겨우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망설임 정말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은둔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은둔자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힘들 거라는 거는 확신합니다. 우리 착하게 힘들게 한다고 착하게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여기 저도 착하게 힘들게 하는, 예, 저 예전에 제가 그런 존재인지 몰랐는데요. 그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은둔자의 특유의 이기심이 있어. 이기적인 면이 있는데요. 그게 이기적이다라고 본인 생각도 안 하고, 그게 민폐가 되는지도 잘 모르는, 예,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게끔 유도를 해준다거나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은, 예, 다 포용하고 수용하죠. 예, 그래서 제가 유독 은둔자 성향의 손님들이라든가 그 수강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1대1 강의만 일단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여러 명을 하다 보면은 제가 그 개개인의 안 그래도 되는데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러 명 수업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남겨놓는 거라든가, 유튜브보다는 이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자료를 매일매일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제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좀 관점이라고 그러죠. 보는 관점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고요. 이 관점 공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디 바라봐야 된다거나 생각을 어떤 식의 생각 패턴으로 가져서 이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할 것이고요. 이제 저희 그 블로그에서는 조금 더 내용적으로 가서 내용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혼자 듣고, 인터넷 제 거 아니더라도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제 실컷 이제 혼자 공부가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혼자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서 심화학습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근데 생으로 좀 된 발음으로 생으로 학원에 가서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좀 정말 오래 배우셔야 돼요. 타로는 어떤 분들은 혼자 독학해서도 너무 잘하시는데, 또 그거 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스승님이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 선생님한테 처음부터 배우고 아직도 계속 배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혼자서도 잘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타로라는 것은 어떤 연륜을 통해서 성숙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나하고는 다른 경험이라든가 좀 더 성숙의 길을 먼저 간 스승님들을 조금 스승님들에게 좀 지도를 그래도 받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굳이 저한테 오라고 뭐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는 좀 자신이 없어요, 사실. 예. 근데 그래도 또 제가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은 그냥 저랑 그냥 1대1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보편타당한 어떤 형태의 수업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예, 좀 진짜로 제가 필요한 분들, 저희가 도움 될 만한 분들 위주로만 그냥 개인 수업을 그냥 소소하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혼자 하시더라도 이제 안목이 타로 공부하다 보면은 안목이 좀 생기세요. 그래서 타로가 어떤 것이구나, 그러면 나하고 맞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겠구나, 뭐 이런 것들 정도는 내 스스로, 예, 결정할 수 있다거나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키울 때까지는 일단 혼자서 이렇게 인터넷 자료라든가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먼저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맞는 학원이나 선생님을 찾아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배우는 시간도 좀 짧아지니까 금전적으로도 좀 부담이 덜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전에 말을 하다가 지금 좀 까먹어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스승님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타로 카드를 배웠다거나 안다고 했을 때가 더 위험하니까, 섣불리 안다고 너무 이렇게 과신이라든가요? 예,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초보 때 더 잘한다고. 처음 배웠을 때, 그때는 정말 용감해요. 그리고 잘 맞아요. 왜냐면 너무 깨끗하게, 예, 있는 그대로 읽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상담하고 좀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있어. 아싸 뭐 이런 거 있죠. 아싸 뭐 이렇게 자신감 한참 딱 붙을 때 있어요. 그때 좀 위험하세요. 사실 내가 맞추는 것도 아니고 타로 매뉴얼 그때가 한참 제일 충실할 때거든요. 매뉴얼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뉴얼대로만 정확하게 그냥 읽어도요. 반은 기초적인 어떤 것들은 맞아요. 누가 하더라도 문제는 그거를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조율을 해서 그러니까 솔루션을 이해를 시키는 거는 그쵸. 설득만 아니면 돼요.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운의 감정이라고 그러죠. 타로 카드는 또 점으로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점술로도 많이, 점술로서의 기능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수로서의 기능으로서의 리딩도 좀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런 거 그렇게 심화를 하다 보면은 한 번씩 크게 슬럼프가 한 번씩 훅훅 치고 들어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로 카드가 쉬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거기도 해요. 저도 아직까지도 한 번씩 컨디션이 안 좋고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잘 안 읽어져서 낭패를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틀린다 맞다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어쨌거나 내가 잘 안 보이고 잘 못 봤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그런 거지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냥 너무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타로 카드는 알수록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걸 함으로 인해서 자기 고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다듬어 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깨우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저 처음에 무슨 말을 시작했는데 지금 다른 쪽으로 막 넘어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지? 저 지금 한 3번째 다시 찍는 거라서 더 이상 다시 찍기는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나 또 뭔가 이렇게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데 다시 해야 되나? 혼자 그 생각하고 또 그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일단 집중이 안 될 때는 너무 애써서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칠하고 자, 조언 카드를 볼게요. 어쨌거나 오늘 은둔자 했는데요. 사실 은둔자가 되게 재미없는 인물이기는 해요. 예, 재미없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끼리끼리 통한다고요. 또 은둔자끼리는요 되게 재밌어요. 별것도 아닌데 되게 재밌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은둔자를 좀 어느 리더는 8번 힘 카드를 소울메이트 카드로 읽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아까 이제 이 전편에서 올렸지만 서로의 생각도 생각이지만 교류라고 그러죠. 상당히 깊은 내적 교류를 하는 것들 그걸로 치면 8번. 예. 근데 조금 더 영혼적인 거라고 그러죠. 소울은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소울메이트란 9번. 저는 소울메이트를 9번 카드로 보거든요. 영혼의 당짝. 그래서 근데 소울메이트가 되게 힘든 거 아시죠? 예. 너무 똑같아서 거기서 조금만 다른 걸 발견했을 때 그 섭섭함과 배신감과 그거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예전이 아니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그 소울메이트 격의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되게 극단적으로 서로를 되게 힘들어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예, 너무 같아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 다름을. 너무 슬프지 않아요? 왠지 막 슬프고 막 괜히 힘들어지네요. 예, 그래서 너무 특별할 것도 없고, 예, 너무 그 특별함을 추구하다 보면 그 특별함 때문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편타당하게 쉽게 즐겁게 있는 그대로를 즐겨보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예. 자, 오늘 자꾸 이야기가 딴 데로 흘러갈 것 같으니 얼른 입을 딱 막고 다음으로 한 장 뽑았어요. 오늘 저에게 주는 예, 카드. 당신을 축하하라. 당신은 당신의 영에 충실했으며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신은 당신의 성령의 은혜 안에 흘러가고 있다. 당신은 주변에 있는 기쁨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오, 뭐죠? 뭐죠? 당신의 내면의 빛을 유지하고 당신의 영에 계속 집중하며 매일매일 계속 인도하고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당신의 존재가 하늘과 주변인들에게 기쁨임을 축하하라. 오, 존재에 대한 예찬인데요. 당신의 빛은 세상을 밝게 하고 길 잃은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킨다.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성취한 것에 대해 큰 느낌을 준다. 이것은 당신의 자아가 당신의 영과 싸우기보다는 지지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로 인해 새로운 방식을 배울 수 있다. 당신이 공개적으로 영을 선포할수록 자아는 긴장을 풀고 신뢰하기 시작한다. 자아와 영혼이 파트너가 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것을 유지하라. 오늘 운둔자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예, 자신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것을 탐구를 하고 그거로써 자신의 길, 자신의 마이웨이를 가는 진정한 운둔자죠. 어떤 카드도요, 자기의 진정성을 알고 자기답게 살면요, 다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운도 그래요. 운에 휘둘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운을 거부를 하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축복이 오는데 오늘 얘기하는 게 그거 같아요. 예,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탐색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즐기면 그걸로 인해서 드디어 너만의 빛이 날 거야 라고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보면서 예,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맞아요. 저도 예전부터 이 타로 카드를 시작하고 나서 이 묘미를 알고 이 묘미를 안 지가 벌써 9년, 10년 되네요. 예. 저를 위해서 오늘은 그래. 뭔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어. 축하해. 라고 얘기해주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의 존재를 축하하며 여러분의 존재를 실컷 사랑해주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 더 이렇게 좀 뭐지 이런 것들 제가 블로그에다가도 좀 올려놓고요. 제가 칼린의 타로 이야기라는 밴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매일매일 제가 글을 그냥 부족 하나만 올리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많은 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볼 수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다각도로 볼 수 있는 뭔가 그런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예, 일단 이렇게 벌려놨으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 여러분들이 빠져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매력 있는 칼린이 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은 진짜 안녕입니다. 네. 지금 밤이니까 밤 인사할게요. 예. 편한 밤 푹 잠 하시고요.